결론부터 짧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들이 있죠. 해외 직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온라인 쇼핑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 WTO에서는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커머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디지털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자상거래보다도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이고,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쇼핑보다 조금 더 큰 개념, 그리고 디지털 통상은 전자상거래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 온라인 쇼핑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들까지 포함한 그 가장 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상과 다른 개념과의 그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디지털 통상 정책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무역의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될 수도 있겠고,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거래될 수도 있겠지만, 이 디지털 통상에서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없이는 디지털 통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국경 간에 얼마나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라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제한하는 그 정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두 가지 그 가치들 간의 그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통상에서는 데이터의 이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통상 규범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주 초기 단계이지만 그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BT도 마찬가지고, 뭐 상품에 대한 그 규범들,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대한 규범들은 주로 WTO에서 많이 이루어졌죠. 다자무역 협상을 통해서 164개의 WTO 국가들이 그 협상을 해서 그 결과물들이 모든 국가들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런데 디지털 통상 규범은 지금까지와의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 규범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곳은 WTO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자유무역협정 FTA입니다. 두 개의 국가 또는 세 개의 국가, 아니면은 그 지역 내에 그 위치에 있는 여러 국가들 간에 그 FTA를 체결을 하면서, 저희가 보통 FTA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면은 상품의 관세를 낮추는 협정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관세 인하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만드는 수단으로 FTA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디지털 통상 규범도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WTO가 그 다자무역 협상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상 규범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자유무역 협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디지털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디지털 통상을 얼마나 자유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 그 통상 정책 방향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예전에 뭐 100년 전만 해도 그 구한말 시대에 세국 정책을 택할 것이냐, 개방 정책을 택할 것이냐가 그 나라의 명운을 좌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세국 정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디지털 개방 정책을 택할 것이냐가 앞으로 100년간의 대한민국의 그,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00년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디지털 세국 정책 또는 그와 대응하는 디지털 개방 정책, 둘 중에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를 봤을 때 유리할까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미국 그 무역 대표부에서 집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료, 그 디지털 통상 장벽 지도입니다. 전 세계의 디지털 통상 장벽이 어느 수준으로 쌓아져 있는지 한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세계의 지도인데, 이 색깔이 진할수록, 빨간색이 진할수록 디지털 통상 장벽이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디지털 통상에 대한 제한이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색깔이 옅을수록 디지털 통상 장벽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측면인데요. 당연히 이
자료는 어떤 국제적인 중립적인 위치의 국제 기구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미국의 입장이 반영이 된 자료입니다.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 미국 기업의 그 디지털 무역을 제한하려고 하는 장벽들이 어느 국가에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어서 조금 그 편향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자료긴 하는데 좀 참고하기에는 굉장히 한눈에 들어오고 또 구체적인 사례도 나열되어 있어서 참고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조금의 통상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과 일본 간에는 FTA가 아니고 디지털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디지털 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디지털 무역에만 특화된 새로운 무역 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했는데 기존의 FTA처럼 관세 인하를 초점에 둔 무역 협정이 아니고 디지털 무역 분야에만 방점을 둔 무역 협정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는 기존에 USMCA에 있던 많은 조항들이 그대로 다 도입이 되고 특히 암호화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디지털 통상 규범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발전하고 새로운 규범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미 FTA부터 미일 디지털 무역까지는 미국이 체결한 그 무역 협정이죠. 미국이 디지털 무역 분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굉장히 어, 굉장한 이해관계를 갖고 앞장서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체결하려고 했던 시도가 한미 FTA부터 시작을 해서 TPP, USMCA,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디지털 경제가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디지털 경제 그리고 디지털 통상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스몰 이코노미, 작은 국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그리고 그 이후에 싱가포르와 호주 간에 그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관한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간의 대파 협정이고요. 디지털 경제 그 동반자 협정이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싱가포르와 호주의 디지털 경제 협정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어그리먼트가 됩니다. 뭐 대파와 DEA를 통해서는 그 기존에 없던 그 새로운 통상 규범들이 더욱더 많이 추가가 되고 더 디지털 통상 규범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TBT와 조금 더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디지털 통상에서는 TBT 중에서도 약간 기술 규정도 중요하겠지만 표준과 관련된 스탠다드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CT 표준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뭐 EU와 미국이 굉장히 큰 그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표준 논의를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디지털 분야 그리고 IT 분야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내세워서 그전 세계 그 국제적인 표준 논의를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중국이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논의를 뺏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IT 분야에서는 디지털 분야에서는 이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누가 그 시장을 선점하게 되면은 후발주자들이 그 시장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EU는 그 중국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새로운 그 논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표준 굴기에 맞서기 위해서 어벤져스를 결성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미국과 EU가 서로 힘을 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표준에 관련해서 힘을 합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의 그 논의 장소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 간의 트레이드 앤 테크놀로지 카운슬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무역 기술 이사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무역기술 이사회에서는 미국과 EU만이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이 국제 표준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이미 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새로운 디지털 무역 장벽을 금지하겠다. 라는 것도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G7 차원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G7에서는 얼마 전에 끝났었죠. 영국에서 있었던 G7에서 이 디지털과 기술 장관 회의라는 것이 열렸었는데, 디지털 기술 장관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기술 표준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G7 국가 간의 합의에 기반해서 디지털 기술 표준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국제적인 표준에 관련된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와서 디지털 기술 표준을 G7 국가가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디지털 기술 표준 이외에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도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가 왜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외에 통상 규범을 만드는 협상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해야 되냐, 굳이 지금 당장 다른 이슈도 많은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부처들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산업부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협상에 나서야 되고 디지털 통상이 규범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굳이 지금 이 논의를 왜 해야 되냐라고도 아직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한마디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당신이 진다라는 게임의 규칙을 누군가가 만들고 있다면은, 과연 이 게임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게임의 룰은 참여를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디지털 무역 규범이 만들어진 협상에, 지금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서서 협상에 참여해야 된다. 공정한 게임을 룰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IT 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디지털 무역 규범을 공부를 해야 되고 협상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